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1일 전송 금액이 비트코인과 이 페이팔을 넘어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테더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USDT 공급이 현재 130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코인매트릭스에 의해서 테더는 7일 평균 전송 총액에서 비트코인보다 대략 20% 높은 양의 가치를 전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총 금액이 35억 5천만 달러에 달한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29억 4천만 달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유니스왑이나 이 커버 같은 인기 있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둘 다 테더의 최근 급증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학자인 존 폴 커닝이 이 테더의 일일 이체 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 테더 트랜스퍼런시 보고서에서 공급 측면에서 이 테더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 테더의 공급이 현재 130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이 테더의 공급량은 225% 증가했으며 투자자들이 구식 은행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처를 찾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서 바로 교환 가능한 이 스테이블 관련 암호화폐가 이 같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CTO는 2020년 테더의 해라면서 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트래픽과 테더와의 상관관계가 대두되면서 약진이 부각되는 한 해를 맞고 있는 테더는 현재 시가총액이 네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XRP, 리플의 XRP를 뛰어넘고 3위가 된 적도 있었죠. 그 정도로 이 테더의 지금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엔 테더의 강세의 주요적인 이유로는 이 디파이가 큰 몫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파이에서는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더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중앙화된 디지털 달러나 이런 디지털 위안화 같은 중앙화된 이 암호화폐들이 나온다면 테더의 인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테더가 많은 그 이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인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전망이 아래쪽으로 지금 이 채널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000달러 선이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채널의 하단 부분이 이 지지선을 지지받고 위쪽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단기적인 저항선인 12,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들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한쪽으로 완전하게 쏠리는 현상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이제 지지선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11,446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대의 딱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고, 한번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가격을 이 위쪽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RSI는 지금 이제 42, 3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한번 오랜만에 살펴봤는데요.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0.97%에 위치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뭐 디파이에 관련된 코인이나 뭐 체인링크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테더도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이 점유율을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이제 점유율이 39% 정도, 69%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때 지금 알트코인들이 또 그 상승을 한다면 이 점유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이제 사람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76에 위치해 있고, 지금 0부터 이제 100까지의 이렇게 그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이 100까지 가면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탐욕의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 탐욕의 단계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이들 이제 그 욕심이 이제 가득한 거죠. 상승을 하니까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할 때에는 이제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때에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공포는 그만큼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76 정도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80 정도였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가격이 조정을 보이니까 확실히 심리가 내려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도 이제 극단적 탐욕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차트로 봤을 때 이 공포와 탐욕의 지수에서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표로 살펴보시고 이게 뭐 명확하게 맞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80에서 85 정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세가 살짝 나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들도 있는데 위쪽에서는 항상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서구 이 두나무 대표가 이 뉴딜 TF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가치를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운영하는 두나무 이서구 대표가 뉴딜법 이 제도개혁 테스크포스에 합류를 하면서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대표가 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총 2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인데 주요 10대 과제는 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그린 에너지, 지능형 정부,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 이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댐, 이 스마트 의료 인프라, 뭐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 블록체인은 이 지능형 정부를 비롯한 다방면 영역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이 블록체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뉴딜 정책에 포함한 이 모바일 사원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그리고 부동산 블록체인 등이 이러한 차원에서 연계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 최기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디지털 뉴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 진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모바일 신분증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 도입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신뢰성 제고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TF 합류는 단순히 블록체인 솔루션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의 공공 서비스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불가분 관계를 설파하면서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한 만큼 이 서비스 구현에도 반드시 디지털 자산이 맞물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석우 두남부 대표가 여기 이제 뉴딜 TF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부분을 이 정부에서는 이 암호자산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디지털 자산도 앞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코카콜라 산다라는 기사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으로 코카콜라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핀테크 플랫폼 이 센트럴페이는 이 코카콜라 아마틸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사일로를 통해서 호주, 뉴질랜드의 2,000개 이상 자판기에서 코카콜라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일반 소매 물품을 사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쉬워질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베이징시가 하웨이와 손잡고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베이징시가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손잡고 이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이 자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와 손을 잡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일보를 인용해서 이 베이징시가 하웨이와 함께 도시 행정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베이징시를 스마트 시티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웨이가 자체 개발한 하웨이 클라우드 블록체인이 적용돼서 이 실시간 데이터 공유, 추적, 접근 권한 관리, 동기화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은 베이징 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등기 그리고 의료 기록 관리 그리고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등에도 활용이 돼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개선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피델리티 최근 보고서 인용한 분석가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9년까지 100만 달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대형 자산 관리 회사인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2029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면 거의 10년인데요. 지금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유통 중인 양을 연간 채굴량으로 나누는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따라서 202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낮은 생산율 때문에 2배가 되기 어려운 재고를 가진 상품은 우수한 가치 저장 창고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품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로는 산업용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소모품은 그 가치가 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 결국에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모델이 자산 가치 상승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해당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루프 DID 서비스가 이 신한은행의 솔에서 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아이콘 루프가 이 마이아이디 기반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 서비스 인증을 통해서 이 신한은행 실명 인증을 발급한다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증은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 플랫폼 기반의 DID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간소화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됐는데 DID는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내가 나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했고 이 증 앱에서 신한은행 고객이란 인증을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에 별도 절차 없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인증 서비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분산 아이디 서비스가 이 금융권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사용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 이 DID 서비스는 온라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SEC에 이 비트코인 지수 펀드 등록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미국의 대형 뮤추얼 펀드 피델리티가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지수 펀드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SEC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델리티 대표 겸 최고 전략 및 기획 책임자 피터 주버가 이 와이스 오리진 비트코인 지수 펀드 인덱스라는 이름의 펀드를 SEC에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 펀드는 8조 3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피델리티 본사와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지수 펀드에 관한 이 구체적 내용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서류에 의하면 현재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없으며 최소 투자금은 10만 달러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최소 투자금 10만 달러는 이 펀드가 이제 기관 투자자 내지 이 공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관 투자자나 이제 공인 투자들이 대상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SEC에 이 비트코인 지수 펀드를 등록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앞서 이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월가 기업들보다 암호화폐 자산에 일찍부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지수 펀드 자체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펀드들도 이미 활성화되고 잘 진행이 되는 것들을 이제 봤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커피콩 원산지 조회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커피 원두의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포장지에 있는 코드 정보를 통해서 원산지, 로스팅 시설, 이 추출 공법 등 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솔루션은 이 생산자가 커피 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이 역방향 코드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 상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원산지 상품은 이 커피 재배지나 생산자 정보까지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원두가
섞이는 일부 이 블렌드 상품의 경우 생산 국가만 공개가 되고 다만 컵으로 제공되는 커피나 매장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조회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두 추적 솔루션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원산지 추적 솔루션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높이고 이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공정무역 등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층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된 거고 공정하게 이 원두나 이런 그 원자재를 이제 공구를 받았냐 이런 부분도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기업들의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구매 거부 운동까지도 벌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원두의 이 유통 과정까지도 볼 수 있게 신뢰성을 주는 거죠. 이 신뢰성을 더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이 스타벅스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 자기 기업 이미지나 앞으로의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산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기업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